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 사랑과 국제사업팀에서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전덕인 과장이라고 합니다. 23년도 2월 7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그때 지진이 발생하고 11개 도시가 지진 피해를 입었고요. 15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고 재산 피해가 우리 돈으로 한 45조 원 정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다치고 죽고 그게 연일 소식이 들려오고 또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형제의 나라다라는 그런 때문에 초유의 관심이 좀 집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뭔가 일적인 접근도 접근인데 마음이 더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를 위해서 뭐 다른 기관들은 어느 쪽을 뭐 타겟을 했는지도 이제 점검을 해보고 결국 최종적으로 취했던 거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자. 남들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뭐 아예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은 아니고 한국 NGO들이 타겟으로 두지 않는 하지만 지진 피해는 여전히 있고 여전히 그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좀 컨택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말라티아라는 곳, 아디야만이라는 곳을 좀 주 타겟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갔고요. 처음에 2월 달에 이쪽이 아무래도 동부 지역이다 보니까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탄불을 거쳐서 이스탄불에서 국내선을 갈아타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이스탄불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행지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도 광고판 하나도 굉장히 화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갔었을 때는. 근데 굉장히 무채색의 어떤 그 분위기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고 거의 이제 애도하는 광고판들이 대부분 광고를 접고 그 지진 피해민들을 애도한다라는 글귀들이 국가별 언어로 계속 돌아가면서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도움들을 위해서 저희보다 먼저 골든타임에 구조대가 들어갔었죠. KDRT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구조단을 꾸려서 군인들 또 소방관 분들 이렇게 같이 꾸려서 들어가신 분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같이 들어서 그 일들을 했는데 그분들의 노고를 취하하는 글들 감사합니다라는 제가 가면서도 이렇게 한글로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되게 많은 분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사실 지진이라는 현상이 그닥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디서 지진이 났다 뭐 역사적으로 봐도 일본에서 큰 지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지진이라는 게 저희한테 경험적으로 와닿는 게 없었는데 아디야만이라는 곳을 갔었을 때는 도시 자체가 이렇게 먼지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조금 오래된 건물들은 이제 많이 붕괴가 돼서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남아있는 건물들도 굉장히 많았고 아예 터만 있는 지역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질서한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2월 출장 때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심지어 저희가 거점으로 잡았던 곳은 이제 디아르바크르라는 도시였는데 거기는 도시 전체 한 20% 정도만 피해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도시 중심부의 공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터 같은 공간 그런 곳들에 다 이제 텐트촌이 형성이 되고 뭔가 이제 지진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고 집을 벗어나서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그런 데 텐트촌으로 들어오셨는데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이제 무료급식들을 이제 지원하는 현장도 가봤는데 질서를 찾아보기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 뭔가 생존의 위협을 받으셨던 분들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이제 챙기려고 하시고 줄을 선다라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냥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구호로는 출장을 여러 번 나갔지만 이런 케이스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2월 출장은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도 그 속에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었던 부분들은 피해를 입으셨는데 좀 덜 입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본인의 것들을 내어놓고 자원봉사자로 동참하셔서 그 일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들이 다 혼란스럽고 불편하고 뭔가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다라고 단정짓기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또 돕는 손길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시고 자기의 것들을 내어주고 하는 모습들이 생각보다 되게 인상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점으로 잡았던 도시가 이제 디아르바크르라는 곳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거기서 이제 구호물자들을 구매를 해서 이제 싣고 아디야만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보통 300km, 뭐 400km 이렇게 되면 중간에 주유를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구글맵상에서는 가다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나오는데 가는 곳마다 다 임시 휴업인 거예요. 도착할 때까지 모든 주유소가 싹 다 문을 닫은 거죠. 그러니까 휘발성 물질을 아무래도 다루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디야만이라는 곳은 아예 도시 자체가 전반적인 피해를 다 입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싹 다 문을 닫아가지고 저희가
저희가 점심은 못 먹고 아침에 이제 빵 같은 거 사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걸 아침 겸 점심을 해결하고 저녁 때 이제 다시 디아르바크르로 돌아오는데 거기 현장에서 코디를 해주셨던 협력자분께서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가다가 차가 뒤에 이렇게 짐칸이 있는 차였어요. 근데 이렇게 막 뭘 짐을 싣고 가셨는데 개인 짐이었죠. 버너를 꺼내시고 길가 옆에서 갑자기 버너에 냄비에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을 끓여서 그렇게 저녁을 먹고 복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느낌의 출장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조금 더 내가 지진 피해 지역에 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체험적으로 느껴졌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23년도에 튀르키예를 4번을 다녀왔어요. 2월에 가고 4월에 가고 7월에 가고 9월에 가고 4월 같은 출장은 이제 한 달 정도 체류를 했었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이제 모니터링 출장이었는데 4월 출장을 갔었을 때는 현장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파트너 기관도 계속 이제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지 조율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저희가 이제 묵었던 숙소가 이제 호텔 8층이었거든요. 저녁에 와서 이제 레포팅을 막 하고 한국에 이제 보낼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지러울 때 약간 빙 도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나는 어지럽지 않은데? 근데 건물이 이렇게 통째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겠죠? 건물이 앞으로 이렇게 갑자기 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이게 뭐지 하고 밖을 딱 나갔는데 사람들이 막 나와서 우왕우왕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리고 잠시 뒤에 핸드폰 알람으로 지진이 발생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사업 중에 말라티아라는 13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여진이 발생했는데 그 여파가 제가 묵고 있는 숙소까지 흔들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지진이 나면 밖을 나가야 되는데 잘 준비를 하고 이제 한국어로 자료를 쓰고 있는데 그 생각까지 못 하더라고요, 제가. 하다가 뭔가 차분해져서 창문을 열고 봤더니 사람들이 밖에 없어서 저만 아마 남아있지 않았었을까. 지진이 2월 달에 났지만 여전히 지진은 계속 있고 2월에 났던 지진이 여진인데 이 정도면 진짜 그 지진 피해를 입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새벽에 지진이 났었거든요. 얼마나 놀랬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좀 들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7월에 갔던 모니터링 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현지 파트너십 기관과 함께 이제 현지 지원들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공적 예산처럼 집행하는 일이다 보니까 공동모금에서도 평가위원분들이 현장을 한번 와서 보고 실제로 파트너 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3차 출장 부분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파트너 기관이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만들었던 시설 인프라 환경들, 인프라를 통해서 수혜를 받으시는 여성분들과도 미팅을 하고 예산에 집행되는 어떤 행정 처리들 같은 것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었고요. 4차 출장 같은 경우는 자체 모니터링을 한 번 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3차 때가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중간 시점이었어요. 완벽하게 정리가 다 되고 종료가 되고 나서 과연 사업에 수혜를 입었던 분들이 정말 이 사업에 그분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일들이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이 파트너 기관과 더 연장해서 우리가 뭔가를 고민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계기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라는 맥락에서 4차 출장까지 다녀오게 됐었고요. 모니터링 출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물품을 주고 이러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의미를 찾고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기 위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재고해보는 현장 출장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4번 출장을 갔다 오면서 현지에도 분명히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지만 사랑받에게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는 사실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내부 안전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대응체계? 그런 것들이 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회복하는 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공터에 거의 이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텐트 같은 개념들이 정말 빼곡하게 들어가 있었다면 4월에 갔을 때 그리고 7월에 갔을 때 9월에 갔을 때 점진적으로 이게 다 컨테이너 하우스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막 자리를 두고 텐트가 쳐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컨테이너도 다 이제 오와열을 맞춰서 군대처럼 그 사이사이에 그 부분들도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비슷해요. 9월쯤 됐을 때는 혼란스럽다라는 느낌은 이제 없는 정도로 바뀌어져 있었고요. 이스탄불을 거쳐서 계속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7월쯤 되니까 이스탄불도 이제는 지진을 겪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안 하더라고요. 예전처럼 다시 화려한 공항으로 바뀌었고 실제로 그 지역까지 들어갔었어도 이제는 지진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 라는 그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라는 곳이 지진이 2월 달에 발생을 했고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빠르게 초기 대응을 하고 지금은 조기 복구 단계에 들어갔지만 말 그대로 조기 복구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많은 관심이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되게 빨리 사그러든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일주기 때도 기관을 대표해서 제가 발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그 발제 소감을 할 때도 그 내용을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이 아니라 이후로 우리가 튀르키예가 조금 그 튀르키예 주민들이 우리가 일상에 누리는 행복들 그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돕고 마는 게 아니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또 후원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도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형제 나라를 비해 사실 되게 멀었어요. 그런가 보다 6.25 때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인가 보다였는데 제가 담당하고 또 현지의 목소리들을 듣고 티가 나지 않지만 어쨌든 도움의 손길이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나? 정말 형제의 나라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각인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알아야겠구나라는 어떤 부담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감사하구나. 뭔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튀르키예 일은 너가 했잖아 라는 부분들로 뭔가 인정을 좀 받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되게 감사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